시장의 흐름이 알트코인이 필요한 시장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없으면 정책들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변동은 있지만 계속해서 그런 시장에 관심을 받을 거다. 10위권 이내 네. 알트코인들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 이제 플랫폼 코인이 이제 이더리움이고, 두 번째로 이더리움 다음으로 큰 건 뭐 솔라나 정도 될 거고, 뭐 XRP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비트코인 계열로 볼 수 있고, 뭐 네. 화폐 위주니까. 그리고 뭐 거래소 중심의 코인들, 뭐 바이낸스 코인 뭐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하여튼 10위권에서 20위권 내에서는 알트코인 변동성 감당한다면 투자할 만하다. 김동완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결국에 뭐 지금 선물이든 뭐든지 뭐 코인이든 결국에 이 변동성에 베팅을 해가지고 내가 네. 가지고 있는 자산을 불리겠다. 이거는 뭐 같은 마음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거를 좀 더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레버리지 막 이제 고배율을 막 쓰는 건데, 현물만 쓰더라도 사실은 어느 정도 좀 괜찮다라고 네. 아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쪽으로 많이 가 계시고, 네. 알트코인에서 내가 한번 뭐 레버리지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서도 뭐 수십 배를 벌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지금 알트코인 요것도 이제 비트코인도 시즌이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당연히 그러면 알트코인도 과거 같은 한번 불장이 올 것이다. 네. 이거에 동의를 하시나요? 아,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봤을 때 뭐 알트코인 시장이 여러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인정하는 단계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시장이고, 알트코인 시장은 왜 반드시 반드시 불장이 와야 되는 이유? 아니면 알트코인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시장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알트코인이 필요한 시장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최근에 많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죠. 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코인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도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정부도 관심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어디 위에 올려야 되냐면 알트코인 위에 올려야 돼요. 뭐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이긴 한데 비트코인 위에는 못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더리움이 됐든 아니면 솔라나가 됐든 어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RWA 시장, 뭐 주식 토크나 이런 시장도 계속 지금 뭐 정책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시장이 바뀌고 있어요. 미국의 어떤 정책이 변화한다는 것은 실제 우리 삶도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정책까지 간 거고, 그렇다면 이것은 대세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변화에 따라서 필요가 한 거예요, 알트코인이. 그러면 그게 무엇이 되냐? 이것은 뭐 투자자의 또 다른 질문이긴 한데, 알트코인 시장 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정책들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스테이블 코인도 불가능하고, 뭐 주식의 토큰화도 불가능하고, 어떤 산업 자체를 육성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암호화폐 산업, 뭐 크립토 산업이라고 하는 뭐 블록체인 시장, 이것이 결국에 이제 알트코인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위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으로 인해서 알트코인 시장은 반드시 뭐 변동은 있지만 계속해서 그런 시장에 관심을 받을 거다. 그래서 뭐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계속 반복하겠죠. 그러면서 살아남는 알트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으로는 이더리움은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보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변동성이 있는 거죠. 어떤 게 살아남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시총순으로 살아남고 이런 것도 아닐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20년 봤을 때, 10년, 20년 봤을 때 네. 살아남는 유일한 코인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이 두 가지고, 나머지도 살아남긴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0년, 20년 뒤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산이 뭐가 있을까라고 질문해 봤을 때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산들은 장기 투자라기보다는 좀 2, 3년 뭐 요런 텀으로 좀 투자를 좀 손바꿈하는 게 좋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게 코인 시장을 봤더니 막 변동성도 힘들고 잘 모르겠고, 근데 이 시장이 좀 전망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알트코인 시장도 들어보니까 그 신빙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이제 적립식으로 비트하고 이더 정도, 이 정도는 그냥 누구나 투자를 해도 괜찮은 자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알트코인을 좀 보려면 좀 공부를 해야죠. 시장을 XRP는 보고. 어떻습니까? XRP도 괜찮습니다. XRP도 괜찮은데, 다 괜찮은데 뭐 제 관점에서는 아무튼 비트 이더는 20년 뒤에도 살아남을 것 같고, 네. XRP도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100% 같진 않다. 100% 같진 않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뭔가 또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네, 가능성이. 그런 관점이고요. 그렇다고 뭐 XRP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네. 일반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그럼 뭘 사면 돼요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비트코인만 사라. 알트도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이더리움까지 좀 장기적으로 사도 괜찮다. 장기적으로는. 예, 근데 변동성은 좀 감당을 하긴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ETF가 막 출시되고 하면서 뭐 네. 시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또 한 번 막 올라가기도 막 했었는데, 네.
새로 또 알트코인들 ETF들 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지금 많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ETF, 뭐 이더리움, 뭐 솔라나도 네. 올라왔고, 뭐 XRP도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뭐 도지코인 준비 중이고, ETF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XRP에도 ETF 자금이 계속 지금 순유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지코인은 조만간 올라올 거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알트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으로 봤을 때 100위권에서 봤을 때 한 50위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지금 ETF가 좀 대기 중인 상황, 그리고 네. 한 뭐 대여섯 개는 지금 이미 상장돼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ETF가 올라왔다가 금방 내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기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비트하고 이더만 살아남는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ETF에 있는 자산들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자산들 위주로 또 투자해 보는 것도 좋은 투자 인사이트를 얻을 수 그럼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ETF 승인되고 하는 것들부터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을까요? 네, 그건 괜찮습니다. ETF에 있는 알트코인들 충분히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고요. 근데 변동성은 또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네. 좀 감안하셔서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참 무서워서 네. 뭐 빠진 다음에 사도 거기서 또 한 30%막 빠져버리니까 네, 뭐 맞습니다. 40% 빠지는 경우도 있고 네. 반토막이 났는데도 거기서 또 나니까 이거 네. 크게 갈 때는 진짜 막 7, 80%막 네, 90%까지도 가더라고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면 또 회복하는 게 네, 그 오를 때는 또 200, 300%도 가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트코인 투자자들이 좀 더 유념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트코인 투자 보면 어떤 것들은 뭐 100%, 어떤 것들은 200%, 뭐 300% 이렇게까지 가거든요. 네. 그러면 300% 진짜 갈 수 있는 알트코인들이 꽤 있어요. 그럼 우리가 300%를 보고 들어가는데, 300%를 갈 수 있다는 것은 그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는 시점에서 300% 갈 수 있다는 의미는 나머지 한 7, 80, 90%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네.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손실폭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들어가면 그렇게 빠지더라도 감당할 수 있죠, 어느 정도. 근데 보통은 이제 수익률을 보고 들어가니까 막 3, 40, 50% 빠지면 이제 손절하기 바빠서 결국에 손절하고 나면 나중에 또 2, 300% 올라 있거든요. 네. 그럼 또 굉장히 또 억울하죠. 그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심정을 많이 토로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가 기대 수익률에 비해서 손실률도 좀 어느 정도 좀 감당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알트코인 종류가 뭐 워낙 많긴 하지만 이제 이더리움 정도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그래도 좀 향후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네. 좀 투자해 볼 만하다 정도의 어떤 뭐 그 코인을 뭐 좀 골라주실 수도 있을까요? 뭐 몇 개 뭐 뭐 예시를 좀 들어줄 수 뭐 있을까요? 시총 한 10위권 이내? 네. 알트코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 이제 플랫폼 코인이 이제 이더리움이고, 네. 두 번째로 이더리움 다음으로 큰 건 뭐 솔라나 정도 될 거고, 뭐 XRP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비트코인 계열로 볼 수 있고, 뭐 네. 화폐 위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거래소 중심의 코인들, 뭐 바이낸스 코인 뭐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고요. 나쁘지 않나요? 네, 그래서 탑티어 거래소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민코인, 뭐 도지코인 이런 것도 변동성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시총이 좀 높으니까, 그래서 한테 시총 10위권에서 20위권 내에서는 그래도 좀 알트코인 변동성 감당한다면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른 거는 네. 뭐 어떻게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함이라도 있는데 도지코인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얘는 네. 도대체 어디다 쓰길래 이게 왜 시총이 이 가격이고 왜 이게 ETF까지 출연이 되는 건지. 네. 도지코인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네. 도지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어떤 철학, 그리고 이 시장의 특징을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 도지코인은 이제 민코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민코인인데 사실 비트코인하고 계열은 똑같아요. 비트코인이 이제 누구나 똑같이 비트코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소스라고 하죠. 그걸 똑같이 복사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유사한 형태인데, 그 비트코인 초기 시장 때 이제 이 도지코인으로 이제 문화를 만든 거죠. 밈 문화를.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어떤 독특한 문화, 그래서 민코인 문화. 그래서 네. 도지코인을 필두로 한,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 시장은 독특하게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각각의 그 영역들이 있잖아요. 뭐 AI라든지, 네. 뭐 원전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주식들의 어떤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코인 시장도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비트코인, 뭐 화폐고, 뭐 이더리움은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민코인도 카테고리가 있어서 거기에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중에 대표주가 이제 도지코인이고, 그리고 특히 도지코인이 많이 올랐던 건 일론 머스크가 이제 굉장히 또 좋아하죠. 네. 그래서 그런 내러티브도 있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과거에 페이팔에서 또 근무
경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에 대해서 뭐 결제 시장 그리고 이 화폐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가 남다르단 말이에요. 뭐 지금은 그쪽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뭐 그런 발언들 도지코인을 뭐 테슬라 결제에 쓴다든지 일론 머스크도 도지코인을 꽤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제 화성에 자기들이 어떤 새로운 뭐 나라를 만들면 거기에 쓰이는 결제 화폐로 도지코인을 쓴다 뭐 이런 진짜 다른 거 써도 되는데. 네, 다른 거 써도 되는데 굳이 그냥 그런 거 그리고 뭐 도지라는 이름으로 또 그 미국의 그 정부도 만들고 효율 부스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뭐라고 할까요? 좀 시장의 내러티브를 이제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래도 이 정도 시점까지 사람들이 돈을 투자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내러티브의 어떤 문화, 민코인 그리고 도지코인을 또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고래들 문화, 그러니까 초기 비트코인 투자자들 중에 크게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어요. 초기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는데 크게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해서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있고 대표적으로 뭐 트위터 창업자의 뭐 잭도시 같은 경우 그분은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어요. 다른 거는 크게 언급은 안 하는데 아무튼 비트코인만 좋다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뭐 나온 게 이제 뭐 이더리움 같은 게 있는 거고 그러면 이더리움 투자 중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그냥 비트코인에서 나온 게 또 계열이 이제 도지코인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파생되어 나온 이제 초기 투자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도지코인 홀더들이 꽤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래들이 있어요. 그 초기 고래들 그분들은 물량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분들은 안 팔아요.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요. 워낙 뭐 가지고 있는 자산도 많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층도 있고 그래서 뭐 XRP도 마찬가지예요. XRP 초기 투자한 특히 한국에서 투자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XRP 투자자들 보니까 초기 투자자들은 계속 안 팔더라고요. 그냥 계속 홀딩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매니아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매니아층이 어떤 도지코인의 어떤 특징이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밈 문화 그게 이제 미국 주식도 밈 주식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근데 펀더멘탈 어떤 지표로 투자하는 투자가 전통적인 투자 방식이지만 새로운 시대에 그런 거 그냥 난 모르겠어. 그거 뭐 의미가 있어? 그거 다 조작된 거 아니야? 뭐 약간 이런 좀 새로운 어떤 트렌드 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거야라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요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는 좀 힘들죠. 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뭔가 지표가 있어야 되고 뭔가 펀더멘탈이 있어야 되고 근데 좀 더 깊이 따지고 보면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약간 민코인이긴 합니다. 비트코인도 더 깊이 들어가서 분석해 보면 진짜 비관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비트코인 투자자이긴 하지만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지만 비트코인 그냥 코드 덩어리거든요. 네. 코드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표시한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질문해 보면 또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어떤 철학이 있는 거죠. 뭐 탈중앙화라든지 뭐 기존의 화폐를 개혁한다든지 아직 실현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내러티브가 비트코인을 끌어올렸듯이 그러한 어떤 생각하면 또 맞네요. 그런 시장에서의 비트코인에서 좀 독특한 철학이 있잖아요. 그런 철학이 민코인이라는 어떤 도지코인의 어떤 철학 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투자자들에게 좀 영향을 주는 한 가지 요소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 반감기의 패턴이 좀 희미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말은 또 역설적으로 알트코인 불장, 뭐 이제 네. 비트코인 쫙 올라가고 알트코인이 막 폭주하는 그 반감기 패턴 안에서 일어났던 것도 좀 이게 좀 뭐랄까 희석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거는 또 반복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알트코인 시즌은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가 알트코인 불장이라고 했을 때 보게 되는 중요한 지표가 두 가지가 있긴 해요. 네. 두 가지 지표인데 하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고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전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인데 예, 이게 이제 빠질 때 우리가 알트코인 불장이 왔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에 조금 빠졌다가 이제 조금 최근에는 다시 올랐는데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지표가 이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트코인 전체 시가총액 뭐 50위권, 100위권 에 있는 이 알트코인들의 시총이 100위권에 있는 게 한 90일 동안 비트코인보다 그 성적이 좋을 때, 네. 예, 그러니까 뭐 50위권에 있는 것들이 비트코인보다 다 성적이 좋아요. 네. 혹은 100위권에 있는 것들이 다 좋을 때, 뭐 비트코인이 뭐 10% 20% 올랐는데 평균 해보니까 나머지 50에 있는 것들이 40% 50% 올랐어요. 그러면 알트코인 퍼포먼스 훨씬 좋은 거죠. 네. 근데 시총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왔을 때가 우리 알트코인 불장이 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뭐 올해 초하고 올해 잠깐 왔. 근데 그게 지속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게 한 4년 전에는 꽤 지속이 됐었고 그래서 이번 반감 기회에 한 번도 그 제대로 된 알트 불장이 안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이제 알트코인 불장.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사이클 개념하고 같이 맞물려서 갔는데 사이클하고는 또 다르게 알트코인은 비트의 자금이 이제 알트로 오게 되는 요 이제 이슈가 있는 거죠. 그건 아직까지 연출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 이제 기대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비트코인과 뭐 알트코인 어느 정도 이제 섞어서 좀 배분을 하면서 이제 분산의 어떤 비율 조정으로 이제 이 투자를 좀 관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돈을 하나도 투자하지 않은 분이 새로 사겠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과 뭐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의 어떤 배분을 한 어느 정도로 지금은 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 산다면 저는 한 8대 2 정도가 8대 좀 2 정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트코인 만약에 투자한다면 비트코인은 비트를 한 8 8 정도 정도. 가져가고 네. 2를 뭐 이더리움 정도 해서 그 정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면 처음 투자할 때는 충분히 해볼 만한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변동성하고 내가 넣은 시드에서 충분히 이거를 감내할 만하면 거기서 이제 조금씩 조정하면서 뭐 그 이 범위 내에서 뭐 또는 알트코인을 좀 더 사도 되고 아니면 비트의 비중을 조금 줄여서 7대 3으로 바꿔서 좀 알트 비중을 좀 늘려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대 2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1억이 있다면 지금 그 1억을 다 넣는 것도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다 내면 안 되죠. 이것도 그럼 한 최소한 6개월로 쪼개서 들어가야 될까요? 1억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항상 크기 때문에 이게 많이 올랐다가 또 많이 빠지기도 하고 저는 코인 시장에서 그 정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일단 현금에 대한 그 만약에 계좌에 현금 시드를 항상 좀 여유 있게 두는 걸 좀 권장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1억이 있다면 이왕이면 한 나머지 50은 계속 현금 비중 놔두고 현금으로. 예, 그래서 나머지 50에서 5천만 원으로 예를 들어 이제 주기로 해서 뭐 일주일 간격으로 조금씩 비트코인을 이제 계속 매수하는 거죠. 적립식으로 한 2, 3개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 2, 3개월 적립식으로 매수하기 좋죠. 그래서 장이 하락장이니까 뭐 일주일 단위로 비트 이더를 이제 조금씩 사서 뭐 내가 한 뭐 1억 있다면 한 2, 3천만 원까지만 어느 정도 채워놓고 시장이 이제 오르는 거 보고 조금 더 이제 투자해도 되고 그런 관점. 그래서 한 번에 절대 넣으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익스트림 피어인데 지금 네. 극도의 공포가 장인데 이럴 때 현금을 안 넣으면 언제 넣냐. 네. 이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거 같아요. 그거는 이제 초보 투자자는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되고 내가 투자 경력이 한 10년 이상 됐고 네. 투자 성적률이 예를 들어 1년에 뭐 예를 들어 주식시장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20% 정도의 수익률은 내가 보고 있다. 네. 그 정도 성적을 가지신 분은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차피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네. 하다가는 이제 넣은 거 이제 또 이제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 손절하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익스트림 피어 이제 극심한 공포 단계이긴 한데 익스트림 피어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하락장의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투자자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이게 기회이긴 한데 기회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다음에 더 깊은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넣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익스트림 피어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정말 지금은 사실 큰 관점에서 뭐 월봉 기준에서 큰 상승장에서 좀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가 풀 시드를 베팅할 수 있냐면 진짜 극심한 공포 그리고 이미 시즌이 끝났고 사이클 끝났고 막 다 떠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막 예를 들어 뭐 이건 가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일어나진 않아요. 가정으로 7만 불, 6만, 5만 불 깨졌고 막 3만, 4만, 3만까지 떨어지고 사람 다 떠났어요. 3만 불에 이제 남아 있는 게 없잖아요. 3만 불에서도 또 극심한 공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만 불에서 막 2만 불, 막 15,000불까지 가서 극심한 공포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 있는 사람 다 퇴출되고 나머지 다 떨군 다음에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 중에서 일부만 남았을 때 그때는 풀시드를 넣어야 됩니다. 그때는 뭐 지표도 뭐 경제 망했다, 뭐 별의별 얘기 다 IMF 같은 그런 상황, 네. 뭐 그러한 극심한 공포가 왔을 때는 그때는 진짜 풀시드를 해도 돼요. 근데 그럴 때 하는 거지. 지금 같은 시장은 인생에 아니에요. 몇 번 안 오는 그렇죠. 정말 대단한 위기 상황. 근데 지금 전혀 그건 아니거든요.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은 한번 배팅해 볼 만하죠. 그런 위기 상황. 그런 때를 위해서 50%든 뭐 30%든 항상 남겨는 놔야 된다. 그거까지 다 투자해서 먹으려다가 잃으면 큰일 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데니월드 김동환 대표님 모시고 최근 코인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또 누군가한테는 또 도움이 되고 또 누군가한테는 또 경각심을 또 일으켜주는 그런 내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